1월 2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의 법통을 이어 종단 발전과 교세 확장을 이끈 대충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단 재정 토대를 안정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종단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을 짚어봅니다. 오는 26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음력 12월 8일 성도제일입니다. 다섯 스님과 함께하는 요일별 릴레이 특별 법문부터 포교 현장을 생생히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성도제일을 맞아 BTN 불교TV가 정진 의미와 부처님 법향을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의 법통을 이어 종단 발전과 교세 확장을 이끈 대충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경내가 1만여 개 봉축 등으로 장엄됐습니다. 천태종이 어제 구인사 강명전에서 종종 도용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 일본 불교 대표단과 이원승 국회 정각회장, BTN 불교TV, 유건욱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15,000여 사부대중은 대충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을 들으며 대종사의 덕을 기리고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시작한 모두 법을 이 모두 믿음의 길을 그대로 끝까지 여생을 마친 날까지 모두 변심 없이 모두 해나가면 누구나 다 모두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종 도용 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대충 대종사의 중생 구제 원력에 의지해서 수행 정진에 더욱 매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고 거룩한 일성모범 만남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한해하는 가운데 오직 성부를 향한 발심으로 세세생생 보살행을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시려던 원력을 가슴에 사무치고 새기면서 미혹한 자신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수행정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천태종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왔다며 탄신 100주년을 봉축했습니다. 천태종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늘 국민과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그늘질 곳을 환히 밝혀왔습니다. 갈등과 상처가 있는 곳에는 화해의 다리를 놓고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오셨습니다. 봉축 법요식에는 종단협의회 불교 지도자 스님들을 비롯해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상장 스님과 일본 천태종 호소노 슌카이 종무총장이 참석해 대충 대종사의 덕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천태종의 3대 지표는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갈등을 화해로, 대립을 호용으로, 반목을 상생으로 전환시키는 큰 원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대충 대종사는 1945년 상하오론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60년 대각의 깨달음을 얻은 뒤 1974년 상하오론각 대조사 열반 후 천태종 제2대 종종으로 취임한 후 총본산 성역하 불사를 비롯해 부산 삼강사, 서울 간본사 등 전국 70여 개 사찰 건립 불사와 함께 사회복지, 교육사업에 헌신했으며 1993년 정멸에 들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단 재정 토대를 안정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종단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단 수익 구조 다변화 방안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총무장 소임을 맡으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분담금에 의지하지 않는 종단, 지역 번말사의 재정적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종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조계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일기도 회양법석. 진우스님은 불교의 무소유는 마음의 집착을 놓는 수행 지침이지 재물까지 거부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행과 전법, 복지와 교육, 사회 공헌을 위해서라도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투명하고 지혜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종단의 각종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불교 정신에 부합하는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하며 사회적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불교 중흥을 위해 종단의 재정적 토대를 안정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합니다.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종단 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면 종단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가 제고돼서 시주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비 정신으로 이렇게 다가설 때 그렇다면 옛날처럼 사찰 또는 종단에 대한 그런 시주 문화, 기부 문화가 아마 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안은 불교 관련 콘텐츠로 수익 사업을 펼치는 것. K컬처 열풍으로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뮤즈가 지난해 매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처럼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자는 겁니다. 수익적 그런 사업을 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또 개발하고 또 우리가 뭘 이렇게 제작하고 뭘 유통하고 뭘 이렇게 판매할 수 있을지. 불교가 가진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 선명상과 콘텐츠, 관광 등을 통해 공익적 수익 사업을 확대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수익은 수행과 포교, 복지와 교육을 통해 다시 사회적으로 환원돼 불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나눔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불교의 현대적 세계화를 위한 축복의 전법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를 사용하고 또 우리 스님들 포교, 또 수행, 복지 이런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조계종은 종단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집행부와 중앙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 확보 사업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오는 26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음력 12월 8일 성도제일입니다. 성도제일을 맞아 BTN 불교TV가 정진 의미와 부처님 법향을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스님과 함께하는 요일별 릴레이 특별 법문부터 포교 현장을 생생히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이지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음력 12월 8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제일을 맞아 BTN 불교TV가 수행과 포교의 본질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방송되는 성도제일 특별 법문, 내일을 밝히는 성도의 빛에는 각기 다른 수행과 가르침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다섯 스님이 차례로 법석에 오릅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9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특별 법문은 부산 대강명사 주지 목종 스님을 시작으로 보만, 법장, 광우, 지불 스님이 성도제일의 의미를 풀어냅니다. 26일 특별 법문의 시작을 여는 목종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을 자세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27일에는 용인 반야선언 부주지이자 BTN 남성불교 심리학 사내진미 진행자 보만 스님이 나서 성도제일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되는 깨달음으로 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행의 시간을 겪으셨고 또 그 후에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BTN 프로그램 투게더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온 법장 스님은
28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연기법에 대해 특별 법문을 이어갑니다. 29일에는 광우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을 바탕으로 불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30일 마지막 법문을 장식할 지불 스님은 법화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닷새 동안 이어지는 특별 법문은 불교의 깨달음이 개인의 해탈을 넘어 사회를 밝히는 자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중간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내 삶에 어떤 전환점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표시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제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원력으로 살아온 울산 정토사 덕진 스님의 삶을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원력으로 닦은 포교의 길도 오는 25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은사 성파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선서화와 참불가로 도심 곳곳을 누비며 전법을 실천해온 덕진 스님의 40년 포교 여정은 성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30일 오전 8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에 방영되는 자연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도 성도 제일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불법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보리수 성지의 현장 영상을 배경으로 자연스님의 명쾌한 해설이 더해져 성도 제일의 역사와 가르침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은 TV를 비롯해 BTN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병오년 신년 할애법회로 새해 포교 원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2일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신년 할애법회에는 연합회장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 세종 광제사 주지 탄대스님, 북왕면 광제사 주지 원행스님, 황룡사 주지 선보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환성스님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을 넘어 이제는 행정수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연합회도 그 위상에 맞게 포교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정진하자고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모스님이 경찰청 경승에 위촉돼 경찰 불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김병찬 경찰청 경찰경무인사기획관은 지난 22일 경찰청 9층 소회의실에서 정모스님을 경찰청 경승에 위촉했습니다. 정모스님은 경찰청과 경승단 협력을 통해 국민 마음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본청 경승이자 대한불교 경승단 단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촉식 후 본천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경찰 불자들의 한 해 신심과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수국 사찰 남해 용문사가 지역 군부대 장병 위문 활동으로 군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과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은 지난 22일 남해 지역 해안을 지키고 있는 제39 보병사단 14해감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햄버거 300개와 음료를 전달했습니다. 승원 스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감사하며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문필동 대대장은 정기 후원을 지속해온 승원 스님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해 군장병 템플스테이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포교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 소래사가 자비의 쌀을 인천 남동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2일 소래사 주지 정화 스님과 신도들은 남동구청을 방문해 쌀 10kg 200포와 라면 5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정화 스님은 추운 계절에 마음까지 얼지 않도록 작은 정성을 보탰다며 이웃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위해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사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된 물품을 필요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래사는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을 살피는 나눔 활동을 더욱 넓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 안성 청원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고려 말 조선 초로 이어지는 건축 양식의 변화 과정을 한 건물에 담고 있는 안성 청원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 건축물 중 시대 변화가 드러나는 사례가 드물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창건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1854년 불사 내용을 담은 상량군과 연륜연대 등으로 15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산청은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철학과 과학적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온전한 삶의 해석이 될 수 있을지 해피스님의 신간 불교 입문 2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달음의 종교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대표 해피스님의 신간 불교 입문 2,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이번 책은 5년여 전 출간된 제가 신자의 신행 교과서 불교 입문 1의 후속작입니다. 불교 입문 1이 불교의 기본 개념과 부처님 가르침의 윤곽을 소개하는 입문서였다면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처님의 깨달음, 즉 연기가 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해피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식론과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가장 완성도 높은 철학적 성과라고 말합니다. 경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 출발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데요. 이 책은 인식론하고 존재론하고 가치론이라는 세 가지가 융합되어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제공하는 책이다. 서양의 현대 철학이 발전하며 인간의 삶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삶을 인식하는 방식과 존재의 구조, 그리고 삶의 방향과 같은 문제를 하나로 통합해 설명한 책에는 부처님의 연기 가르침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불교가 단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닌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됐다는 파격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융합되어서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제공하는 부처님 깨달음, 연기. 이러한 깨달음은 삶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서 서양, 현대 철학 어떻게 말하든 간에 어떤 철학도 공부도 부처님 가르침을 능가할 수 없다. 이번 책은 해피스님이 이끌어온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공부 성과를 바탕으로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한다는 원칙 아래 집필됐습니다. 후대의 교재에 의해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부처님 말씀 그 자체로 부처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불교의 본래 힘을 회복하자는 의식이 책 전반에 담겼습니다. 이번 책은 오늘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삶의 의미를 묻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응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음력 12월 8일은 시타르타 태자가 선전 끝에 부처님으로 깨달음을 얻은 성도제일입니다. BTN이 준비한 법문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음과 수행정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실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